이 호텔은 내 거야! 맘대로 될까? 아버님 신장값은 이 호텔로 충분해. 이혼하자.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지 하루 만이었죠. 우리 새아는 미슐랭 셰프야. 고작 펀드 매니저 따위랑 격이 맞다고 생각했니?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그 옆엔 남편의 내연녀가 서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신장까지 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신장 하나로 천하를 얻었지. 그 남자는 처음부터 호텔을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의 존재를요. 이혼 서류요? 고마워요. 그 말 기다렸어요. 제가 차갑게 웃으며 도장을 찍는 순간 진짜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호텔 가운의 대연회장에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 매달린 크리스털 조각들이 빛을 반사하며 마치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죠. 오늘 이곳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 정치인들, 그리고 각국의 외교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로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우아한 미소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 화려한 자리의 중심에는 한 쌍의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펀드 매니저 한서진과 호텔 총지배인 최강혁이었죠. 서진은 짙은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차분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강혁은 맞춤 제작한 듯 완벽하게 몸에 맞는 턱시도를 입고 서진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총지배인님과 나란히 서 계시니 한 폭의 그림 같네요. 한 재벌가의 회장이 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강혁이 자연스럽게 서진의 허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이 회장님께 즐거운 추억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신뢰감이 넘쳤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15년을 함께한 부부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화였죠. 연회장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젊은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총지배인님과 사모님만큼 완벽한 부부는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15년이나 함께 하셨는데도 저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애틋해 보여요. 사모님은 금융계에서 촉망받는 펀드 매니저시고 총지배인님은 이 호텔을 인류 호텔로 만드신 분이잖아요.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밤이 깊어지고 하나둘 귀빈들이 연회장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강혁과 서진은 마지막 손님까지 정성스럽게 배웅했어요. 로비까지 나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건네는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연회장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강혁 씨. 서진이 강혁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혁도 서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대답했어요. 당신도 고생했어. 그나저나 내일 장인어른 병원 가는 거 맞지? 강혁의 물음에 서진의 밝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아버지 한 회장의 건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알아온 만성 신부전증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서진은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중환자실 앞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곧 담당 의사가 차트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상담실로 오시죠. 상담실 문이 닫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회장님의 신부전증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이제 남은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평생 투석 치료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장 이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장님의 연세와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이식이 더 나은 선택이긴 합니다만 의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신장 이식? 그 말은 곧 누군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상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가족 중에서 조직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서진과 친척들은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참담했어요. 검사를 받은 가족 모두가 조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다. 서진은 검사 결과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대로 복도 벤치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 없다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서진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서진의 떨리는 어깨를 감쌌죠. 고개를 들어보니 강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 강혁 씨,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강혁은 서진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검사 받아볼게요. 네, 뭐라고요? 제가 조직 검사를 받아보겠다고요. 장인어른은 저에게도 친아버지나 다름없어요. 15년 동안 저를 믿고 호텔 경영을 맡겨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강혁의 눈빛은 진지하고 비장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강혁을 꽉 끌어안았어요. 남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서진은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강혁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강혁의 신장은 한 회장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사위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조직이 맞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수술 날짜가 잡혔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서진은 수술실 앞 긴 복도를 끝없이 오가며 기도했어요. 5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빨간 램프가 켜져 있는 동안 서진의 심장은 한 번도 제대로 뛰지 못했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수술은 대성공입니다. 정말 사위분이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회장님도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겁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강혁의 손을 잡고 서진은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강혁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호텔 가온의 로비는 강혁의 쾌유를 비는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강혁을 칭송했어요. 총지배인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자신의 신장을 기꺼이 내놓다니. 회장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 분이신지. 저런 분을 모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 하지만 그날 밤 늦은 시간, 혼자 남은 총지배인실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강혁은 천천히 고급 위스키 병을 꺼내 글라스에 따랐어요. 황금빛 액체가 천천히 잔을 채워갔죠. 강혁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 아래 빛나는 가온 호텔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신장 하나로 이 모든 걸 손에 넣는 거야. 강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표정은 낮에 연회장에서 보여주던 다정하고 신뢰감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냉혹하고 계산적이며 무엇보다 야망으로 가득했죠. 15년이라는 긴 시간, 강혁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한 회장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서진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호텔 전 직원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강혁의 진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온 호텔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강혁은 위스키를 단숨에 비우고 글라스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회장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어요. 매일 아침 병실을 찾는 서진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죠. 아버지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안색이 정말 좋으세요. 다 사위 덕분이지. 강혁이가 아니었으면 이 애비는 진작에 하늘 날아갔을 거야. 한 회장의 목소리에는 강혁에 대한 깊은 감사와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강혁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잃을 뻔했죠. 2달 후, 한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일주일 만에 호텔 가온의 대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랜만에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회장이 돌아온다는 것은 호텔이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이 일어나 박수로 맞이했어요. 한 회장은 상석에 앉으며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강혁에게 멈췄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 회장의 입술을 주시했어요. 내 생명을 구해준 최강혁 총지배인에게 호텔 경영 전반을 전격적으로 맡기려 합니다. 앞으로 호텔의 모든 의사결정은 최 총지배인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것은 사실상 강혁을 후계자로 지목한다는 의미였죠. 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강혁 총지배인은 이 호텔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신장까지 내어주었어요. 이보다 더 큰 충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강혁 총지배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강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과분한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을 다해 가온 호텔을 지키겠습니다. 강혁의 목소리는 떨리는 듯 했습니다. 감격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숙인 강혁의 입가에는 아무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진도 아버지와 강혁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펀드 회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죠.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11시 호텔은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하고
경비 인력만 남아있는 시간이었어요.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혁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대리석 조리대에는 와인 2잔과 촛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호텔 가온의 스타 셰프 문세아였죠. 세아는 새하얀 셰프복을 벗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요염했어요. 강혁이 다가가자 세아가 와인잔을 건넸습니다. 축하해요, 총지배인님. 아니, 이제 곧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세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배어 있었습니다. 강혁은 와인잔을 받아들며 세아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아직 서두를 단계는 아니야. 천천히 가야지. 자기야, 그런데 정말 이제 이 호텔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믿기지가 않아. 세아가 강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습니다. 강혁은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신장 하나로 천하를 얻었지. 생각보다 쉬웠어. 그럼 한서진은?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야? 세아의 물음에 강혁의 눈빛이 냉혹하게 변했습니다. 한서진만 정리하면 돼. 그 여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 15년이면 충분히 이용했지. 강혁의 말에 세아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 호텔의 안주인이 되는 거야? 당연하지. 너는 미슐랭 스타 셰프잖아. 한서진 같은 숫자나 만지작거리는 펀드 매니저랑은 격이 다르지. 강혁의 말에 세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세아는 강혁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이내 깊은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입구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키스에 빠진 두 사람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주방 입구 복도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의 자료를 사무실에 두고 온 것을 뒤늦게 깨닫고 호텔로 돌아온 참이었어요. 총지배인실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진은 자신의 남편과 호텔 셰프가 나누는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아니,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복도에 서진이 떨어뜨린 열쇠가 조용히 바닥에 놓여 있었지만 주방 안에 두 사람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죠. 신장 하나로 천하를 얻었지. 한서진만 정리하면 돼. 15년이면 충분히 이용했지. 강혁의 말들이 서진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절대로 소리내면 안 됐어요. 절대로 들키면 안 됐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천천히 뒷걸음질 쳤어요. 복도를 돌아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비상계단 어두운 모퉁이에 등을 기댄 서진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숨을 쉬려고 해도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낌을 참았죠. 15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아버지의 신장을 이식해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온 가족이, 온 호텔이 감사해하던 그 사람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었어요. 강혁은 처음부터 호텔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조차 자신의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거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15년 동안 속아왔다는 치욕이었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뛰쳐들어가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회복 중이었고 강혁은 이미 호텔 경영권을 거의 손에 넣은 상태였으니까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비상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붙잡은 서진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춘 상태였어요. 대신 서진의 눈빛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것만이 지금 서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단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처럼 호텔 가온의 로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서진의 얼굴에서 어젯밤의 충격을 읽을 수 없었어요.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단정하게 넘긴 머리,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모든 것이 평소의 한서진 그대로였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로비를 지나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진은 늘 그랬듯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어요. 수고하세요. 총지배인실 앞에 도착한 서진은 잠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강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서진을 본 강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진 씨, 무슨 일이야? 점심 약속 있으세요? 오늘 제가 회의 일찍 끝나서요. 같이 식사할까 해서요. 서진의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잠시 일정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요즘 바빠서 당신이랑 제대로 식사도 못했네. 어디로 갈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식집 어때요? 완벽해. 그럼 1시에 로비에서 만나자. 서진은 미소 지으며 총지배인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서진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서진은 흔들림 없는 표정을 유지했죠. 점심시간 두 사람은 호텔 근처 고급 일식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혁은 서진에게 연어회를 권하며 말했어요. 요즘 장인어른 상태가 정말 좋아 보여. 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강혁 씨 덕분이죠. 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간장을 작은 접시에 따랐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어요. 그나저나 회장님이 호텔 경영을 전부 맡기신다니 부담되지 않으세요? 부담되지. 하지만 보람도 있어. 15년을 이 호텔에 바쳤잖아. 이제 내가 가온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차례야. 강혁의 눈빛에 야망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럼 더 바빠지시겠네요. 건강 챙기세요. 고마워, 서진 씨. 강혁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받아주었죠. 하지만 서진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곧장 펀드 회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서진은 문을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펜을 들고 어젯밤 들었던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강혁과 세아가 나눈 대화의 핵심 내용들. 서진의 펜끝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증거가 필요해. 확실한 증거가.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10여 년을 일하며 서진은 배웠어요. 감정으로 움직이면 진다는 것을. 냉정한 판단과 확실한 증거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한 회장의 저택에서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건강을 되찾은 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을 모아 식사를 하곤 했어요. 오늘도 서진과 강혁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강혁,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네. 정말 고맙네. 한 회장이 강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강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진정한 우리 가족이네. 내가 곧 변호사를 통해 자네 이름으로 호텔 지분 일부를 넘길 생각이야. 한 회장의 말에 강혁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하지만 곧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아니야. 자네는 받을 자격이 있어.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서진은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에 쥔 젓가락을 쥔 힘이 조금 세졌습니다. 흰 손등에 핏줄이 살짝 드러날 정도였죠.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강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해 주시다니. 당신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니까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서진 씨, 나 요즘 호텔 일로 너무 바빠. 미안한데 오늘 밤에 호텔에서 자야 할 것 같아.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강혁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오늘 밤 세아와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한 서진은 혼자 침실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진은 아버지 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회장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오자 반갑게 웃었죠. 서진이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단다. 강혁이 덕분에 말이야. 한 회장의 말에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말해버릴까 하는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 호텔 지분을 강혁 씨한테 넘기신다고요? 그래. 그 친구는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신장을 내준 사람인데 당연하지 않겠니? 혹시 조금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서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한 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회장은 서진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 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죠. 그래, 알았다. 신중하게 생각해보마. 서진은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사모님, 저 김 실장입니다. 아버지의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습니다. 서진은 걸음을 멈췄어요. 네,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제가 사모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몰래 뵙고 싶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서 뵐까요? 호텔 근처 카페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30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실장이 아버지 몰래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것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죠.
카페에 도착한 서진은 구석자리에 앉은 김 실장을 발견했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서진이 자리에 앉자 김 실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최근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말씀이세요? 호텔 자재 납품 내역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납품 비용이 시세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이 서류 봉투를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납품 내역서와 은행 거래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간 겁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총 지배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겁니다. 서진은 김 실장이 건넨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납품업체의 이름, 거래 금액, 입금 계좌,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펀드 매니저로 10여 년을 일한 서진의 눈에는 이 숫자들이 명백한 비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 납품 업체들의 실제 대표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차명으로 되어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물었어요. 왜 갑자기 이걸 조사하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호텔의 모든 거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하셨죠. 아버지가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뭔가 눈치챈 걸까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최총 지배인을 믿고 싶지만 확인은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래 조사를 시작했죠.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강혁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는 강혁의 신장을 이식받은 처지라 함부로 의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계속 조사해 주세요, 실장님.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카페를 나선 서진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어요. 하지만 병원 로비에 도착한 순간 서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서진 씨 보호자님이신가요? 한 회장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곧장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복도에는 이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죠. 한 회장님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이식 거부 반응인 줄 알았는데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로 밝혀졌습니다. 췌장암이요? 그게 무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장 이식 수술 때문에 검사를 못했고 그 사이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간호사가 서진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럴 수가 없었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짧게만 가능합니다. 지금 들어가시죠. 서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 회장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의 목소리에 한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진을 보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좋아지실 거래요.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서진아, 내 말 잘 들어라. 내 아버지, 김 실장이 서류 줬지? 서진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다 알고 있었다. 그놈이 호텔을 노린다는 것. 너와 새야. 그것도 아버지 어떻게 내가 바보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눈치챘지. 하지만 신장을 받은 처지라 함부로 할 수 없었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서진아,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다. 벽난로 오른쪽 세 번째 패널을 누르면 비밀 금고요? 거기 모든 게 들어있어. 그놈이 비리 증거, 주식 양도 계약서 다. 한 회장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잠시 나가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서진을 밀어냈어요. 중환자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서진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준비할 시간도 제대로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회장은 업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강혁은 상주인 서진의 옆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죠. 장인어른께서 너무 갑자기 가셨습니다. 제가 더 잘 모셨어야 하는데. 강혁은 눈물까지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강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사위분이 신장까지 드렸는데 회장님께서 복을 못 누리시고 가셨구려. 서진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도 강혁의 위선도 모든 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49제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혁의 표정이 달랐어요. 지난 며칠간 보여주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죠. 강혁의 뒤로 시어머니와 문세아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혁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서진의 책상 위에 던졌어요. 서류가 책상 위로 펼쳐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이혼하자 서진 씨. 강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서진은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못 들은 척하지 마. 이제 끝이야. 장인어른도 돌아가셨고 내 신장값은 이 호텔로 충분해. 강혁의 말에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세아는 미슐랭 셰프야. 고작 숫자 노름이나 하는 펀드 매니저 따위랑 격이 맞다고 생각했니? 세아는 서진을 비웃듯 쳐다보며 강혁의 팔짱을 꼈습니다. 서진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하루도 안 된 시점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서재가 고요했어요. 강혁과 시어머니, 세아는 서진이 울음을 터뜨리거나 애원하기를 기대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강혁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뭐? 그 말 기다렸어요.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펼치고 필요한 곳마다 천천히 정확하게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도장이 서류에 찍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죠.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세아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건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서진이 울며 매달리거나 최소한 항변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뭐 하는 거야? 강혁이 다그쳤습니다. 서진은 마지막 도장까지 찍고 나서 서류를 강혁에게 내밀었어요. 당신이 원한 거잖아요. 이혼 서류요. 너무 순순히 응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왜요? 제가 울면서 매달려야 하나요? 그게 어머님이 보고 싶으신 모습인가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원한 게 이혼이잖아요, 강혁 씨. 서진이 강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 신장을 이식해 준 것도 아닌데 제가 못 해줄 이유가 없죠. 당신 신장값은 이 호텔로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요? 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혁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 씨, 지금 뭔가 꾸미는 거야? 꾸민다니요? 제가 뭘 꾸며요?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고 저는 순순히 응한 것뿐이에요. 서진은 이혼 서류를 강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혁은 서류를 받아들며 서진의 얼굴을 살폈어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호텔은 이제 당신 거예요. 아버지가 경영권을 맡기셨으니까요. 축하해요, 강혁 씨. 15년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겠네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비꼼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듯한 담담함만이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세아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너무 의연한 척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요? 서진이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세아는 서진의 시선을 받자 움찔했어요. 서진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화낼 이유가 있나요? 당신네들이 진작 마음 정한 거잖아요. 저는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요구 안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위자료요? 필요 없어요. 저도 펀드 매니저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요. 호텔도 원래 우리 아버지 것이었고 이제 당신네가 가지는 거니 제가 뭘 바라겠어요. 서진은 책상 위의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만년필, 수첩, 액자 몇 개. 서진의 움직임은 차분하고 정확했어요. 서진 씨, 넌 정말 이상해. 이혼하는 여자가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강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방 지퍼를 잠그며 강혁을 바라봤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한가요? 아니면 당신한테 매달려서 이혼하지 말자고 애원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라 전 그렇게 안 해요.
끝난 관계를 붙잡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거든요. 서진은 가방을 들고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강혁이 서진의 팔을 붙잡았어요. 잠깐만. 호텔 지분이나 자산에 대해서 정말 아무 요구도 없는 거야? 서진은 강혁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강혁의 손길이 역겨웠어요. 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세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좀 놔주세요. 서진은 서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진의 뒷모습은 꼿꼿했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서재에 남은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순순히 응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가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세아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혁은 손에 든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서진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원하던 바였죠. 서진과 이혼하고 호텔을 차지하는 것. 그런데 왜일까요?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저 여자는 그냥 포기한 거야.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강혁은 애써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가 이긴 거야. 세아가 강혁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강혁은 세아를 안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쳐다봤어요. 서진이 사라진 그 문을요. 한편 호텔을 나선 서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야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까 서재에서는 필사적으로 참았지만 이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었죠. 조금만 더 참아, 서진아. 조금만 더. 서진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이었죠. 서진은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님, 저예요. 지금 시간 되세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비밀 금고를 열어야 해요. 지금 당장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1시간 후에 회장님 서재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다시 호텔이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비밀 금고.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을 거라고 서진은 확신했습니다. 강혁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서진이 순순히 물러났으니까요. 하지만 강혁은 몰랐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서진은 후퇴가 아닌 도약을 위해 한 발 물러선 것뿐이었어요. 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다시 번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 나는 법이니까요. 1시간 후 서진은 다시 호텔 가온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호텔은 조용했어요. 서진은 직원 전용 통로로 들어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서진의 구두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서재 문 앞에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서진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들어가시죠.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간 서진은 아버지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였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실장님,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강혁을 의심하신 거예요? 서진의 물음에 김 실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셨죠. 그런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실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서진이 재촉했어요. 무엇보다요? 사모님을 생각하셨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배신자라는 사실을 알면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걱정하셨어요. 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김 실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 정확히는 회장님께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시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사모님께서 급히 병실을 찾아오셨죠. 제가요? 서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이었죠. 주방에서 강혁과 세아의 대화를 엿듣고 충격에 빠져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날 밤이었어요. 김 실장이 천천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회장은 침대에 기대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한 회장은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아, 무슨 일이냐? 이 밤에 왜? 아버지, 강혁 씨가. 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라.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방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혁과 세아의 관계, 그들이 나눈 대화, 호텔을 차지하려는 음모. 모든 것을요. 신장 하나로 천하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를 정리하겠다고. 15년을 이용했다고. 서진의 말을 듣는 한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놈이, 감히. 한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서진이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서진아, 내 말 들어라. 그놈의 신장 이식은 받지 않을 거야. 당장 수술 취소하겠다.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놈의 신장을 받을 수는 없어. 한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지금 수술 안 받으시면 정말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셔야 제가 복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진의 간절한 목소리에 한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서진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눈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담긴 눈빛이었죠. 서진아, 너 수술 받으세요, 아버지. 그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강혁을 무너뜨릴 수 있게요. 한 회장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한 회장은 병실 전화기를 들어 김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얼마 후 김 실장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변호사를 불러. 그리고 한 회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 준비를 하게. 거기에 모든 걸 넣을 거야. 비밀 금고 말씀이십니까? 김 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밀 금고의 존재는 한 회장과 김 실장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래. 그리고 최강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호텔 거래 내역, 납품 비리, 모든 것을 파헤쳐 증거를 확보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김 실장,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강혁이는 물론이고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명심하겠습니다. 한 회장은 다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진아, 아빠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야. 그놈들이 우리 가온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이후 한 회장과 김 실장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역의 비리를 조사하고 증거를 모으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호텔의 진짜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상이 끝나고 김 실장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최총 지배인이 결코 가온을 차지할 수 없도록 말이죠. 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과 호텔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겁니다. 비밀 금고를 열어주세요, 실장님. 김 실장은 서재의 한쪽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난로 오른쪽 세 번째 패널이었어요. 김 실장이 패널을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벽의 일부가 열렸죠. 그 안에 작은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김 실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와 파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강역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한 감사보고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무기를 손에 쥔 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툼한 감사보고서였어요. 김 실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총 지배인이 주도한 호텔 자재 납품 비리 내역입니다. 가구, 식자재, 린넨류 등 모든 납품 과정에서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납품 업체명, 계약 금액, 실제 시세와의 차액.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거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최총 지배인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5년간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30억이요? 서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상상 이상의 금액이었어요. 강역은 단순히 호텔을 차지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호텔을 착취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 보십시오. 김 실장이 다른 파일을 펼쳤습니다. 문세아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문세아 셰프도 공모자였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의 실소유주가 문세아 셰프의 언니로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만요. 실제로는 최총 지배인과 문세아 셰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역과 세아는 오래전부터 함께 호텔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회장님께서 사설 조사팀까지 동원하셨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납품업체 실사 자료, 심지어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까지 확보하셨습니다. 김 실장이 USB 메모리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기였어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서진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 실장이 마지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주식 양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죠? 회장님의 진짜 유산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읽으며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호텔 주식을 제게, 정확히는 회장님께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계시던 호텔가온 주식 51%를 사모님께 양도하신 겁니다. 날짜를 보십시오. 서진의 시선이 서류 하단의 날짜로 향했습니다. 강혁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신장 이식 수술 전에 이미 주식을 넘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셨던 겁니다. 최 총지배인이 수술 이후 호텔을 차지하려 할 것을 예상하셨죠. 서진은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움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강혁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만 가진 셈이었습니다. 최 총지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극비로 처리하셨거든요. 그럼 호텔의 실질적 소유주는 사모님이십니다. 51%의 지분으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습니다.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계획을 세우셨던 아버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김 실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내일 아침 10시에 호텔 임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모든 임원들이 참석하도록 하고요. 최 총지배인에게도 통보할까요? 당연하죠. 주인공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총지배인실 창밖으로 보이는 호텔 전경이 이제는 모두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기분 좋아 보여. 당연하지. 이제 이 호텔이 우리 거야. 강혁이 세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아가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한서진 그 여자 너무 쉽게 물러나서 오히려 이상하더라. 바보같이 순진한 거지. 펀드 매니저답지 않게 말이야.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혁이 받았어요. 네, 총지배인입니다. 총지배인님, 김 실장입니다. 오전 10시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긴급 회의요? 무슨 안건인데요? 회장님, 유산 상속건에 대한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강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자신이 호텔을 물려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강혁이 세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의 대관식 날이야. 오전 10시 호텔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혁과 시어머니 세아도 자리에 앉았어요.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오늘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나 봐. 아마 최 총지배인께서 정식으로 경영권을 물려받으시는 거 아닐까? 강혁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곧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겠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김 실장의 뒤로 누군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서진이었습니다.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아도 놀란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봤어요. 서진은 차분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상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강혁이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강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회의에 참석하러 왔죠. 문제라도 있나요? 우린 이혼했어. 이제 넌 이 호텔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럴까요? 서진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김 실장이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금부터 한 회장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조용히 하시고 들으세요, 강혁 씨. 서진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김 실장이 첫 번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것은 한 회장님께서 남기신 감사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 호텔 가온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강혁 총지배인께서는 지난 5년간 호텔 자재 납품 과정에서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구, 식자재, 린넨류 모든 항목에서요.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헛소리를. 증거도 없는 모함이야. 증거가 없다고요? 서진이 차갑게 웃으며 USB 메모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요. 김 실장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강혁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5년간 축적된 금액은 총 30억 원.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강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실장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세아 셰프도 공모자입니다. 식자재 납품업체의 실소유주가 문세아 셰프의 가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 총지배인과 공동으로 운영한 유령 회사였습니다. 세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김 실장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강혁과 세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번 달 식자재 납품 마진이 얼마야? 500만 원쯤 돼. 우리 계좌로 넣을게. 좋아. 한서진은 숫자만 들여다보는 바보니까 절대 눈치 못 챌 거야. 회의실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강혁과 세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강혁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뭐? 당신이 호텔을 노린다는 것, 문세아와 공모한다는 것, 신장 이식을 미끼로 호텔을 차지하려는 음모까지. 다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어요. 그럴 리 없어. 장인어른은 날 믿으셨어. 날 아들처럼 생각하셨다고. 믿었죠. 한 달 전까지는요. 서진이 강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당신들의 대화를 듣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아세요? 강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강혁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장 이식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인 줄 아세요? 서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살아서 당신이 파멸하는 걸 보시기 위해서요. 강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선물입니다. 서진이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김 실장이 스크린에 주식 양도 계약서를 띄웠어요. 안 회장님께서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일주일 전 차명으로 보유하고 계시던 호텔 가온 주식 51%를 사모님께 양도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서진이 서류를 강혁 앞으로 밀었습니다. 강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날짜를 확인한 강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이에요. 이미 그때 호텔의 진짜 주인은 저였던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생명의 은인 행세를 하면서 호텔을 차지하려 할 때 이미 호텔은 제 손에 있었어요. 당신이 가진 건 빈 껍데기였을 뿐이죠. 강혁은 서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5년을 계획하고 자신의 심장까지 내놓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사기죄. 경찰에 이미 고발 조치했어요. 서진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2명의 형사가 강혁과 세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강혁 씨, 문세아 씨,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안 돼. 놓으라고. 강혁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강혁의 손에 수갑을 채웠어요. 세아는 이미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서진 씨, 내가 이럴 수가. 강혁이 끌려가면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강혁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15년을 이용당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강혁과 세아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어요. 임원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진이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회장이 앉던 그 자리였어요. 서진은 의자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오늘부터 제가 호텔 가온의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끝나고 서진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그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가온의 전경이 보였어요. 햇살이 호텔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죠.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가온을 지킬게요. 서진은 책상 위에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펀드 매니저로서의 냉철한 분석력과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경영수완.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쥔 서진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새로운 회장의 취임 소식을 듣고 웅성거렸습니다. 사모님이 회장님이 되신 거야? 그럼 총지배인님은? 경찰에 체포되셨대. 횡령 혐의로. 소식은 빠르게 호텔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강혁을 영웅으로 떠받들던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새로운 회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해냈어요. 가온을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만 같았어요. 서진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회장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호텔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서진의 얼굴에는 결연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호텔 가온의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호텔은 진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그리고 자신이 되찾은 소중한 유산이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